안녕하세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블로그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딱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나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 글 몇 줄 쓰는 것보다 사진 한 장으로 말하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인스타그램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물론 그냥 하는 것과 잘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일단 내가 뭐라도 해보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사진 찍는 건 좋아한다. 그러면 인스타그램 하시면 되는데 인스타그램은 아무래도 짤막짤막한 컨텐츠들이 계속 올라오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극적이면 더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빼어나거나 몸매가 좋으시거나 하면은 당연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나의 일상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얼굴이라든지 이런 거를 공개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이고 다른 컨텐츠로는 나의 취향을 좀 잘 반영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사진도 약간 감성 있게 찍어. 아니면 보정도 뭔가 일관된 톤으로 해. 내가 쇼핑을 주기적으로 하는 편인데 나만의 취향이 좀 있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장인답게 입거든요. 아니면 아예 그냥 캐주얼하게 입거나 솔직히 대중이 없어요. 이렇게도 입고 저렇게도 입는데 나는 뭔가 나만의 스타일이 있다. 이런 분들은 인스타그램 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요즘은 굉장히 다양한 형식으로 쓰이곤 하거든요. 그래서 인스타툰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돈 주고 강연을 들었던 북콘텐츠를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해로움이라는 분이신데 저는 그분의 인사이트가 너무 명쾌하고 좋아가지고 돈 주고 강의를 들을 만큼이었는데 그런 것처럼 요즘 뭐 책을 손글씨로 써서 이렇게 요약을 해서 보여준다든지 요즘 우리 세대를 좀 위로해주는 그런 책들을 쓴 사람이 앞에 뭐 멘탈 강한 사람의 특징 3가지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든지 갓생 자기계발러가 추천하는 책 3권 뭐 이런 식으로 콘텐츠가 나오는 경우 있죠. 그런 식으로 이미지에 텍스트를 넣어서 또는 약간 요약된 픽토그램 같은 걸 넣어서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것도 한번 해볼 법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일,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트렌드를 수집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식으로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만 활용할 뿐 블로그보다 오히려 더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인스타그램인 것 같거든요. 나 얼굴은 공개가 좀 싫어. 나 뭐 별로 이렇게 외향이 뛰어난 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나의 어떤 컨텐츠를 활용을 해가지고 작성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신상이나 얼굴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고 정말 컨텐츠만으로 승부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 성장이 얼마나 쉬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배우고 반복하고 피드백 들으면서 계속 해나가다 보면 성장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인스타그램보다는 유튜브에 주력하기로 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안 하고 있지만 그런 분들 콘텐츠를 보면서 배우고 내가 어떤 점들을 신경 쓰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스타그램 처음에 왜 했냐면 부산에 지방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나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맞나? 뭐 하여튼 부산에서 지방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뭐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인스타그램이 생각보다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남자친구가 강의 한번 같이 들어볼래? 해가지고 엠마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도 제가 요즘도 인스타그램 팔로우하고 있는데 강연도 많이 다니시는 그렇게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퍼스널 브랜딩을 가르쳐주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1000명까지는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열심히 제가 셀카 별로 평소에 찍지도 않는데 뭐 이쁘게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대충 셀카 찍곤 했었는데 약간 좀 신경 써서 찍고 좀 괜찮은 데 가면 무조건 사진 찍어서 오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저의 성향이 안 맞더라고요. 그때는 또 이렇게 인스타툰이라든지 다양한 형식이 나오던 때가 아니어서 얼굴과 외양을 살려서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전 그게 좀 스트레스였어요.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어필할 만큼 예쁘지 않은데 왜 이게 잘 될까 봐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계속 소통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그게 약간 번아웃이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번아웃이 와가지고 1000명대에서 그쳤지만 지금 만약에 제가 다시 마음을 먹고 하면 제대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많은 것들을 이제 배웠으니까 그걸 적용해가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단순 소통만으로 키우던 때라 가지고 뭐 알고리즘이고 뭐 어디 탐색 탭에 뜨고 이런 거를 크게 신경을 못 썼던 때라
배운 거를 적용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는 또 아는 것들이 많아졌으니까 다시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막 제가 글 쓴 것도 날라보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하여튼 보통 사람들이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어디인지를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그거는 먹는 거, 입는 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인테리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맛집을 자주 가거나 옷을 좋아하거나 내가 인테리어 신경 쓰고 있어 아니면 집밥을 막 예쁘게 해먹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당연히 업로드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에 좀 더 신경 쓰면 좋겠죠. 약간 말하듯이 존댓말 쓰고 뭔가 소통을 하는 느낌으로. 왜냐하면 사진 띡 하나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 사진 안에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다. 그렇게 하면 뭔가 사람들이 소통을 하는 기분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서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로우를 누르고 저장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글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제가 한 3, 4년 전에 인스타그램을 키우려고 했을 때는 정말 진짜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옷 입은 거 이런 게 중요했고 통일성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뭔가 거울샷을 찍더라도 늘 고정된 자리에서 찍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양한 각도에서 그 사람만의 감성과 취향을 잘 녹인 것들이 오히려 더 세련됐다, 뭔가 쿨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 같고 그런 컨텐츠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그게 무드가 되었든 아니면 이 촬영을 하는 배경이 되었든 통일성을 가져주는 건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인스타그램 어떻게 보죠? 그냥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때 그 사람이네 라고 인지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어느 정도의 통일성밖에 없거든요. 계정 이름 기억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통일성은 갖고 가주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가 통일된 걸 볼 때 뭔가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고 뭔가 정돈된 느낌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인스타2는 제가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뭔가 공감을 할 만한 이야기들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결혼 생활을 주제로 한 것도 있고 회사 생활을 주제로 한 것도 있고 고등학교 때 썰, 뭐 연애 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만화 형식이 갖는 장점이 뭐냐면 협업을 하기가 되게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만화는 어느 정도 스토리도 있고 귀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는 사람이 마음의 장벽이 낮단 말이에요. 뭔가 거부감이 낮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스토리를 풀어나갈 수 있으면은 광고를 받아도 그거를 또 재미난 이야기로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림을 잘 그려야 되냐? 사실 잘 그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보는 것도 그림 못 그리는 것도 많고 물론 그림을 잘 그리는 분들도 많죠. 근데 잘 그린 그림보다는 뭔가 어딘가 엉성하고 못생긴 그림이 또 개성 있기도 하거든요. 기억에 남고. 그림을 못 그려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지금 유튜브를 집중하기로 하지 않았다? 그럼 저는 인스타2를 해볼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네이버 스티커도 그렸잖아요. 우리 갓생사는 열심히. 그런 애들로 한번 그려볼 것 같습니다. 블로그는 사실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기준에 도달하면 애드포스트를 달 수 있고 그게 5원이라도 10원이라도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로 만들 수 있고 그 시점이 되게 가까운데 인스타그램은 그래도 팔로워가 한 1000명 정도 되면 그때부터 협업 제안이 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DM으로 뭐 제품 리뷰라든지 그런 걸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고 다만 제공받는 제품들이 유명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내가 유명세가 쌓이면 쌓일수록 제품의 단가가 올라가고 제품의 원래 인지도도 높은 그런 상품이 들어오게 되고 그게 아니면 내가 잘 못 들어봤는데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법한 것들이 대부분 들어오게 되고 근데 인스타그램은 제가 안 좋다고 생각한 거는 광고 계정이 너무 많아요. 광고도 다단계 화장품 그러니까 뭐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 이런 것들도 많고 아니면 뭐 원금 1000% 수익 보장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재테크 계정, 부업 계정 이런 것들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인스타로는 광고를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고려를 받고 피드를 올릴 정도가 되려면 정말 그 피드 하나하나에 올리는 정성이 커야 됩니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작업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그 유형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다만 뭐 내 사진 하나 딱 올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금요팅, 뭐 월요팅 이런 거 하면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고요. 다만 그렇게 되는 거는 정말 소통을 열심히 해야 되더라.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너무 평범하고 아무것도 경쟁력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생각했던 때고 그래서 그냥 인스타그램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셀카 올리고 이렇게 했었고 그게 저한테는 적성이 안 맞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스타그램은 접었다. 이거를 그냥 내가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일도 아닌 것이 사이드 프로젝트까지도 아닌 것이 내가 의미부여를 많이 하고 싶진 않은데 또 이거 말고는 다른 거 할 게 없고 그런 저의 개인적인 상황들 때문에 그런 식의 소통이 좀 버거웠던 것 같다. 저는 사실 적극적으로 팔로우를 먼저 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진짜 숫기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난 다른 사람한테 관심도 없고 막 이럴 때라서 제가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팔로우를 하진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대신 오는 거 열심히 받아주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댓글을 달아주자 하다가 이건 너무 지치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팔로워 1000명으로 목표 잡아보시고요. 그러면 1일 1피드 하고 소통을 꾸준히 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넉넉 잡아서 한 6개월 정도만 잡아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고 아니면 좀 더 빠르게 내가 적극적으로 팔로우를 하고 다닌다? 그러면 뭐 한두 달만 해도 가능한 게 인스타그램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통을 열심히 해주면 SNS에서는 사람들을 많이 끌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외로움, 뭔가 공허함, 나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다만 콘텐츠가 정말 고퀄리티고 정말 신경을 많이 쓴 거고 뭔가 객관적인 자료도 있고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으면 소통을 신경을 좀 덜 써도 되겠죠. 하지만 그만큼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많을 거라는 거. 뭐든 노력하지 않고서는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할 것 같고요. 근데 인스타그램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작은 페이지 하나에 내가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의 프로필 사진, 자기소개, 스토리 하이라이트, 피드 하나하나 신경 당연히 써야 되고 스토리를 주기적으로 올려줘야 되고 반응도 해주고 뭐 이렇게 광고를 게재한다면 그게 어떻게 도달하게 되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정말 뭐가 이렇게 많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작은 원룸에 왜 이렇게 난 짐이 많아? 이런 것처럼 그 나의 계정 하나에 딸린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다 신경을 하나하나 쓰면 디테일한 것까지 챙겨갈 수 있는 것들이라서 이것도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무래도 좋겠죠. 제가 인스타그램 구성 요소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하기에는 지식이 부족하고 저는 1000명에서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유튜브 강의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저는 인스타그램이든 블로그든 이렇게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 내가 실행을 해봐야 또 개선을 할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면 내가 이런 것들까지 신경 한번 써볼까? 라는 게 생길 수도 있고 더 알게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실행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다만 그렇게 이제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하면 중간중간에 힘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듣고라도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해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제가 더보기에 제가 들었던 인스타그램 강의 링크 달아드리고 제가 잘 보고 있는 인스타툰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그 이혜로움님 링크도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참고할 만한 유명한 분들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계정 그런 거 더보기에 넣어줄 테니까 한번 쓱 구경해보시고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자신감을 한번 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외롭고 정말 답답할 때 시작했던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1000명 도달하고 나서 번아웃 해버린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장 생소하시겠지만 제가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브런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혹시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들 있으시면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